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굿뉴스의 티모시입니다. 이제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은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지난 1년간 경제 상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 주도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부터 현 바이든 대통령까지 3차에 걸친 경기 부양책을 시도하며 미국 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해소하려고 힘썼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많은 지역에서 경제 재가동도 보여지고 있는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시점입니다. 경제 재가동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반 서민들의 가계 경제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4월 첫째 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굿뉴스의 키워드를 직접 지원금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3월 31일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2 트릴리언 2조 2,500억 달러 정도 되겠네요. 2 트릴리언 달러 규모의 American Jobs Plan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사회 전반의 infrastructure, 기반 시설이라고 하겠죠. 이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로 오래된 도로나 항만, 발전소 등 사회를 돌리는 데 필요한 미국 내 기반 시설들을 다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이 발효되기 시작을 하면 곳곳에 낙후된 시설들을 보수하고 새로운 시설들이 마련되기 시작하며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더 안전하고 깨끗한 미국을 만들 수 있다는 컨셉을 기반으로 한 차기 경기 부양안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930년대에 대공황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미국 경제를 되살리고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 정책과 흡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 조금 의아하게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이게 세계 최강대국으로 평가받는, 가장 부유한 나라로 평가받는 미국의 도로들이 한국의 그 서울이랑 비교를 해도 되나? 비교 못할 건 없으니까. 네. 서울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너무 낡고 뭔가 그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을 본 적이 많아서 제가 미국 처음 이민 왔을 때 조금 실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서울에 비해서 미국의 대도시들이 건설 및 이 개발된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진짜 좀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있고, 여튼 이번 그 American Jobs Plan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실업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시적인 관점보다는 실제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들에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많으시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네 번째 직접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즉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던 3차 경기 부양안인 American Rescue Plan의 세부 사항 중에 가장 사람들의 기대가 컸었던 $1,400의 직접 지원금 스티뮬러스 책, 현재 4월 첫째 주까지 수령 가능한 미국 거주자의 65% 이상이 직접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Tax Policy Center,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조세 정책센터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이게 정부 기관은 아니고 think tank,
그런 think tank 컨셉의 비영리 자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 Tax Policy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직접 현금 지원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며 한 번 내지 두 번의 추가적인 직접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의 실행이 미국 경기의 회복에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하원의 민주당 그리고 중도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스트럭처의 개선에 관한 4차 경기부양책에 4차 직접 지원금을 추가하는 것에 관련된 법안들이 상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원에서 56명, 상원에서 21명의 의원들, 총 77명의 의원들이 이러한 법안을 지지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4차 지원금은 단순히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예전과 같이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하원에서는 최근 4차 직접 지원금을 1회 한해 $2,000씩 지급하고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매달 $1,000씩을 지급하자는 이른바 ABC 법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이는 사실 작년에 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그때는 연방 상원 의원이었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재무부 장관, 이분도 역시 작년 5월엔 상원 의원이었고요. 네, 이 버니 샌더스 재무부 장관을 포함한 3명의 상원 의원이 작년 5월에 상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법안과 굉장히 흡사한 법안입니다. 당시는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공화당의 반대로 현실화되지는 못했었죠. 제가 지난번 뉴스에서 말씀드린 블루 웨이브, 이 블루 웨이브로 인해 현재는 상하원의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도파 의원들이 이에 가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작년보다는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두 개의 메이저 스트림 미디어의 의견은 회의적입니다. 지난 1일, 4월 1일이죠. CNBC는 Fourth stimulus checks are unlikely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 워싱턴 정책 분석가 에디 밀스의 인터뷰 중에 I think it's unlikely at this time 이라는 말을 인용을 하며 지금은 4차 직접 지원금을 지급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는 어조의 기사를 냈었고, 이제 또 다른 메이저 메인스트림 뉴스죠. 야후 파이낸스. 이 야후 파이낸스는 Will there be a fourth stimulus check? How much will it be? All your questions answered.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일종의 Q&A 형식의 기사였습니다. 질의문답 형식이었던 거죠. 기사의 내용을 보면 세 번째 직접 지원금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이 지원금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지원금이 아마 마지막 지원금이 될 것 같다는 내용과 더불어 세 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커다란 부분에서 볼 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에 대한 충격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경제 재가동을 통해 완화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인 4차 경기 부양안 American Jobs Plan의 초안에는 일거리를 창출하고 지역 정부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직접 지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최종 법안은 다를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기기는 했지만 이 컨텍스트상의,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문맥상의 어조는 4차 직접 지원금의 현실화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판단하는 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이런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깊지만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좀 합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쓸데없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너무 걱정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제가 걱정을 특히 하는 부분은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의 경제 구조 모델에 만약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며 환율 방어를 효과적으로 해내지 못할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단순한 생활비의 지출이 커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렌트비라든가 혹은 집값이 올라간다든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 비용의 상승까지 이어질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죠. 사실 작년에 저희 어머니와 이 부분에 대한 그 대화를 하다가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불효자식. 아니, 이게 원래 그 가족 사이에서도 정치나 종교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는 이 어른들의 말씀을 제가 너무 간과하고 있었어요. 네.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기사에 나온 대로 무슨 책을 읽었는지를 여쭤봐야 될 걸 그랬나 봐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은퇴를 하시고 캘리포니아의 호수 옆 작은 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생활비 지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물가가 너무 심하게 오르면 은퇴하시기 전에 계산을 하시고 한 이 정도 해서 이 정도 써서 이 정도 있으면 될 거다, 이런 계산들을 다들 하시잖아요. 어쨌든 이 은퇴하시기 전에 계산을 하시고 모아놓으신 은퇴 자금의 전반적인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생활에 불편한 점이 생기실 수 있겠죠. 저는 그게 걱정이 되면서 이렇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잘 설명을 해드리면 어머님께서 서운해 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환율 방어의 취약이라는 단어만 냅다 들이대면서 답답하다고 버럭 화를 냈죠. 제가. 불효자식. 네, 엄마 듣고 있죠? 미안해요. 네, 이야기가 이상한 곳으로 흘렀습니다. 네, 좀 모자란 자녀의 용서를 구하는 훈훈한 이야기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엄마랑 직접 통화하면서 사과하는 것보단 이게 조금 이렇게 제가 편해서 이해해 주세요. 네, 어쨌든 직접 지원금의 긍정적인 방향과 더불어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꼭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3차 경기 부양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직접 지원금은 1인당 $1,400로 미국 전체의 그 2bedroom 아파트먼트 기준으로 이 평균 렌트비가 $1,124 정도임을 감안할 때 절대로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경우 원베드룸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렌트비가 2021년 한 $2,300 이상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이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1,400의 직접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지금 상하원에서 법안이 상정되면서 시작된 4차 직접 지원금을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반대파도 있겠죠. 지속적인 현금 지원의 긍정적인 부분과 더불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4차 직접 현금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정치인들, 이 두 대립되는 이 두 정치인들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아직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1년 4월 첫째 주 티모시의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굿뉴스 직접 지원금이라는 키워드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미안해요.